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차량은 국산 RV의 넘버원 패밀리카의 지존, 바로 기아 카니발 차량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진영 이거 기존의 카니발 가장 최상의 트림 그래비티 올렸는데 뭘 또 카니발 가지고 호들갑을 떠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량가가 무려 5,6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래비티 풀옵션 차량을 제가 출고를 했고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사시켜 드렸는데 왜 오늘 제가 또 이 카니발을 들고 와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설레발을 떨면서 여러분께 차량을 이야기하느냐? 왜냐? 이 차량은 카니발의 긴 역사 속에 최초로 등장한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이 안에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있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 보셨어요? 안 보셨잖아요. 처음이시죠?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자, 그동안 어땠습니까? 카니발을 타려면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연비와 토크를 생각하자니 디젤을 가야 되는데 디젤 그 갤갤갤갤갤갤갤갤 그 사기통에 시끄러운 진동 소음이 싫으셨던 분, 난 디젤 못 탈 것 같아. 가솔린 가자. 자, 그래서 3.5 가솔린 했더니 이제 좀 조용하네. 그래, 이렇게 조용하게 타야지 했는데 리터가 무려 3.5 고배기량에 연비도 낮고 자동차세도 많이 나왔었죠. 자,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오늘 차량은 조용하면서 연비도 좋고 또 출력도 떨어지지 않는 바로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바로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와, 저도 그냥 텐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 지금 차량 외관에 물기가 아주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잠깐 밖에다가 세워놨더니 오늘 폭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는 날이거든요. 예, 촬영일 현재 1월 9일 오늘 서울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겨울에 눈이 한 번 왔다 하면 그냥 폭설이 내리니까요. 눈길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 정말 사고 없이 지내셔야지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한번 계속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카니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전면 디자인 이런 거 다 달라진 거 지난번 그래비티 편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셀토스와 같이 이제 패밀리 룩을 따라가는데 이 차량에는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요 LED 램프도 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바뀌었고 요 주간 주행등도 여기로 다 깜빡깜빡거리면서 자, 방향 시퀀설 등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죠. 카니발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 대형 RV, 럭셔리 RV로는 도요타 이번에 알파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알파드가 2.5 하이브리드 럭셔리하고 다 좋은데 가격이 1억에다가 그나마도 차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막 프리미엄까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어떻습니까? 4,365만 원 9인승 노블레스에 옵션을 조금만 추가하면 한 4,600 정도에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사이즈 좋죠, 조용하죠. 여기에 또 스타일 옵션 들어가니까 19인치 알로 휠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 휠도 이번에 신형 휠을 장착해서 앞에 디자인, 휠 디자인 아주 멋져졌습니다. 또 사이즈도 크고요. 노블레스 등급인데 이게 왜 좋냐? 자, 프레스티지도 있거든요. 그건 너무 깡통인 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블레스부터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 있어야죠. 요거 있어야 이렇게 편하게 딱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니발은 이게 근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노블레스 등급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럼 또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크레 사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옵션을 요거를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 무조건 넣어야죠. 요거 후측방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런 거를 다 지원해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프레션 헤드램프 바꿔주고 휠 바꿔주는 스타일 옵션, 그리고 빌트인 캠 2, 이게 빌트인 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카니발은 이 빌트인 캠 옵션 넣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넣으셔야 되고요.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 좀 뒷좌석 승객이 갑갑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어의 썬루프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 썬루프가 솔직히 저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옵션 같아요. 봄에는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열기가 어렵고요. 여름에는 더워 하면서 못 열고요. 가을 좀 열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또 못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듀얼 썬루프 옵션은 조금 호불호가 있다. 쓰임새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니발 뒷모습 경우에는 이번에 페리되면서 요 테일램프와 또 일자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하지만 뭐 큰 변경은 아닌데 저는 이번에 기아 마크가 아주 큼지막한 게 이런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차량의 경우에는 또 후퍼티 고급선팅을 제가 또 우리 고객님께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은 9인승인데 그러면 9인승 트렁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노블레스 등급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전동식 스마트 트렁크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쭉 운전석부터 둘, 6명이 탈 수 있고 여기 아래에는 4열 싱킹 시트가 있는데 자, 요게 조금 애매하죠. 완전히 뭐 시트 조정하고 꺼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이러고 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거의 보통 쓰지 않고요. 자, 9인승이기 때문에 6명이서 딱 타고 어디를 탈 수 있냐? 맞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경부고속도로 내려갈 때요. 고속도로 전용 차선 한번 타면 그 맛을 느끼면 진짜 이 카니발 7인승을 못 갑니다. 예, 저는 솔직히 경부를 탈 일은 많이 없습니다. 영동 탈 일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타는 고속도로는 춘천 양양 고속도로, 예,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타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뭐 거기는 고속도로 전용 차선이 없으니까 저는 7인승을 타도 무방하지만 자, 경부를 많이 탄다. 영동고속도로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6인승이 최고고 아니다. 3열을 더 편하게 하고 공간을 많이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7인승을 가셔야죠. 자, 그래서 3열까지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또 코일 매트, 요 코일 매트 보이세요? 요거 확장형이라서 요 가격이 상당히 좀 나오거든요. 요거 제가 또 서비스를 딱 해드렸습니다. 이거 본인 살려면 은근 비싸요. 이거 좀 꽤 가격이 나가거든요. 거의 막 1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서비스를 딱 해드리고 이 정도면 웬만한 짐 싣기에도 넉넉하고 이 3열을 딱 폴딩하게 되면 여기다 또 다른 짐들까지 실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차량이 딱 실내에 들어오면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일단은 가솔린 엔진 소음들이 좀 들리긴 하지만 뭐 살짝 소음이 덜하긴 하고요. 자, 노블레스 이 등급을 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노블레스가 왜 좋냐? 자, 노블레스부터 보시다시피 이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요 터치도 잘 되는 센터 페시아 여기 딱 일체화된 디스플레이가 딱 달렸는데 요게 신성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고 또 LG 같은 경우는 OLED, 이 OLED 디스플레이가 엄청 강화가 되는데 이게 베젤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BMW나 뭐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비교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카니발에 이 정도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정면에 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차량에는 빌트인 캠 2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기아 카니발 빌트인 캠 2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적용돼 있어서 이제는 카니발에도 헤드업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계기판을 아래를 보지 않아도 정면에 계기판을 가지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다 라인업이 바뀌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것도 노블레스부터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YG 옵션이 적기 때문에 반제일 중에 이것도 지원되지만 노블레스 등급부터 에이다스, 뭐 후측방 경고 뭐 이런 것들 옵션이 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니발을 하실 때는 무조건 노블레스부터 해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웬만한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다. 자, 이전에 카니발 할 때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좀 헤드업도 없어서 자꾸 여기만 보고 그냥 높기만 하고 조금 뭐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였지만 이번에 또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또 정숙하고 해서 승차감도 좋고 하이브리드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하이브리드 이 전기 모터 주행만으로도 상당한 거리를 할 수 있고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원래 날씨가 허락하면 제가 시승기 컨텐츠도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오늘 좀 눈이 많이 와서 일단 시승기는 패스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시승기 컨텐츠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2열인데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고 9인승이기 때문에 이 2열에 있는 이 공간이 좀 약간 럭셔리함은 7인승 뭐 시그니처나 그래비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해요. 뭐 이런 것도 살짝 좀 허접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9인승에서 2열이 좋은 거는 바로 리클라이너죠. 리클라이닝을 딱 잡고 뒤로 제끼면
거의 이만큼까지 누워할 수 있는.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3열이 더 눕혀진다라는 거. 더 7인승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9인승의 3열과 2열은 엄청난 리클라인이 된다. 그래서 야, 2열에 누워가는 사람은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6명이 타면은 버스 전용을 탈 수 있고, 2열 공간, 여기가 또 공간 충분해서 뒷열도 넘어가기도 편하고, 지금 조수석이 상당히 좀 뒤로 와 있지만 이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제가 또 키가 187에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올해 제가 새해 들어 살을 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좀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저같이 덩치가 큰 이 성인들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가지고 편하게 리클라이닝까지 하면 이 정도까지 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카니발 패밀리카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카니발 하이브리드, 자, 이번 카니발 역사 속에 가장 처음 등장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외관과 이 내부를 살펴봤는데, 뭔가 진정한 성능은 시승을 주행을 해야 나오겠지만, 자, 일단 전기 모터가 장착된 모델인 만큼 극강의 이제 연비를 기대해 봐도 되겠죠. 뭐 다른 영상을 보니까요, 뭐 가득 풀 주유하면 뭐 900km 주행 가는 거리가 뜨지만, 물론 그만큼 가진 못하겠지만 운전 습관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니발 또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는 후프 업데이트 곡선팅, 유리막 코팅, 또 PPF 등까지 제가 서비스 잘 해드렸고요. 또 선발주 장기 렌트나 또 리스로 진행하시면 이거 오래 안 기다렸어요. 이거 제가 빠르게 지금 재고 잡아서 출고해드린 거거든요. 뭐 한 1주, 2주, 뭐 길어야 한다 이러니까요. 빠른 출고, 빵빵 서비스 원하시면 저 리스왕 김태명에게 정말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저기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야, 카니발 하이브리드 멋지다.